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만 지금 함수에 기판하고 함수에 연습 이 부분 배우고 이제 1단원에서 1, 2단원에서 이걸 배우고 3단원에서 미분계수와 더함수를 배워요. 미분계수와 더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에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한 이 정도까지 나오거나 오늘 배운 데까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범위가 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서 여러분 지금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할 내용이라서 크게 이제 갭이 없는데 텀이 없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오늘부터 배우는 부분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 되거든요. 도함수 활용 미분의 활용.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사실 수투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시험범위다 보니까 만약 학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여름방학 때 짧다 보니까 여기 중간고사 범위랑 공부하고 여기는 이제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중간고사는 좀 잘 볼 수 있으나 기말고사를 굉장히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여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유연하게 많이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응용 단어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충분하게 공부를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 앞부분보다도 오히려 이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지만 실제로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는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에 더 많이 매진을 해서 여기 공부를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부터 이제 전본 이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함수 활용 파트 첫 시작인데 1단원이 이제 총 6개의 단원이 있어요. 총 6개의 단원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단원인 접선의 방정식을 진행을 할 거고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원부터 같이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이제 세우냐면 여러분 곡선이 하나 있어요. 곡선은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라는 함수라면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세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서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주어진 조건. 그럼 첫 번째는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어요.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야. 두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어요. 라고 이제 주로 크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곡선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거랑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1학년 때도 여러분 이제 많이 세워봤잖아요. 그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 했을 때 y 빼기 y1은 기울기의 x 빼기 x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주어진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를 그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앞단원에서 배운 거죠. 접선의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미분계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게 또 다른 이름으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여기 곡선 위의 한 점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꿨을게. 곡선 위의 점이 t, ft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러분 이걸 바꿔 쓰는 거야.
T,FT 위의 점이니까 여기 T, 여기 FT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쓰고 여러분 이제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이 기울기는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여러분 미분계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쓰면 돼요. F'T라고 쓰면 돼요. 그치?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이거를 형식을 외우겠습니다. 자, 빨리 이렇게. 자, 됐죠? T노. 자, 그 T,FT에서의 접선의 방식 시작. 빨리 한 번씩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 빨리 지금 외워줘. 한 번씩은 빨리 외워야 돼. 오늘 이것만 쓰기,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시작. 이렇게 처음 보여. 내가 예상한 그 방향하고 정말 또 다르게 흘러가네, 역시. 자, 분명히. 오케이, 좋아. 네, 보사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정호. 좋아. 자,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원이. 좋아. 자, 여러분 이제 다 외웠지? 자, 좋아. 여러분 이제 이거로 이제 처음 출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과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잘 봐야 돼. 두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할 건데 그러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곡선 위의 점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여기 있다고 그러더라. A, B라는 점이라고 이제 하고서 이제 A, B에서 fx의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게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 그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란 건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세 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때에 따라 이제 더 많이 구해보도록 하고 일단 방법은 뭐냐? 여러분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임의로 세웁니다. 이거대로 그냥 세우는 거야. 이걸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 B를 대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A, B를 대입한다.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어차피 이 직선 위의 점이다. 그치?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A, B를 대입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선생님은 일단 활용 파트는 여러분들 개념은 이게 끝이야. 이걸로 그냥 끝이야. 그러면 다 뭘로 하는 거냐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다시 선생님하고 같이 할 텐데 오늘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쭉 한 번 더 풀어봐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들으면 잊어버릴 거야. 듣는 건 그냥 바로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의 문제들로 내가 같이 풀어볼 거고 쭉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보면서 일단 여러분 제가 어차피 칠판에 그냥 문제들 다 쓰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이 이차함수의 위의 점 이 콤마 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이 콤마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여러분 이차함수하고 선차함수 이런 그래프는 이제 선차함수는 아직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겠지만 이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들어가면서 해볼게. 그럼 일단 지금 이차함수에 대해서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이 한 점에서의 이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위의 점은 2,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 아까 뭐였죠? 미분계수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얼마가 되겠어? f 프라임 2가 되겠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2는 단순하게 이제 이걸 미분하시면 EX 마이너스 2가 되고 f 프라임 2는 여기 2 집어넣으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2고 지나는 한 점이 2,1이니까 여러분 직선을 반드시 세우는 방법이 y 값끼리 빼보죠. y는 누구랑 빼고 여기 y 빼고 기울기 쓰고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x가 그리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형이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 3차 함수의 접선을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위에서 0,1에서의 접합을 구하고 문제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이제 3차 함수니까 그럼 3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된다. 근데 이제 위에 점 0,1이니까 난 0,1이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다 찍어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접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때 이제 접선의 길이는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0을 구하면 된다.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미분을 해주고 대입만 하면 끝나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미분하면 그럼 f 프라임 0은 이제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만 보면 끝나는 거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지나는 한 점이 지금 0,1이니까 여기 0 빼고 여기 y 빼기 1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y 값 여기 마이너스를 넘겨서 생각해도 돼. 이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이제 보통 자주 나오는 패턴이 2차 함수의 접선이나 3차 함수의 접선 또는 이제 4차 함수의 접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두 개를 놓고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접선이 2차 함수하고의 접선의 관계를 한번 보면 여기 접선이라는 건 당연히 한 점에서의 접선, 그 직선이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면 이 접선 자체가 2차 함수하고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자, 봐봐.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또 다른 곳에서 만나는 점을 확인해보면 여러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그냥 한 번만 툭 만나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보면 직선하고 3차 함수가 이제 접한다면 여기서는 한 점에서 이제 접하면서 쭉 이어지면서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한 점을 또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갈 거야. 그러면 이런 점을 찾는다는 거는 뭐겠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 직선과 누가 만나는 이 3차 함수가 만나는 점이겠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이제 새로운 점들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접선 방식을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간 이제 까다로워지는 수정 그 문제들까지 이제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옆에 그 표현 바꾸기 문제 이런 이제 바꾸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표현 바꾸기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x 플러스 2점 1,1에서 접선이 몇 점을 쳐? 네, A를 줬다.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문항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역으로 이 함수를 알아내는 이제 그 과정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제 위의 점이 주어져 있잖아.
조건 한번 써볼게. 이 함수가 fx라고 이제 생각을 해. 그러면 일단 위의 점이 주어졌다는 건 이 함수의 점이니까 f1은 1이겠지? 맞아? f1은 1이겠지. 그 다음에 1에서의 x는 1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그 직선 위에 이제 한 점이 0,0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일단 여러분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하니까 그럼 위의 점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1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a. 그럼 여기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이제 세워주니까 그러면 이제 위의 점이 1 마이니까 y 빼기 1은 3 마이너스 a에 x 빼기 1 이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수가 있게 되니까 결국엔 여기서 이제 누굴 지나면 되는 거야. 원점을 지나려고 했으니까 0,0을 집어넣으면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0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 이제 활용 파트 이 앞으로의 단원에서 보면 이제 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을 해줘. 다른 풀이가 있을지. 이렇게 그냥 풀이로 끝내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풀이가 꼭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제 미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좀 그렇게 바라보고. 근데 지금 이 문제도 그냥 너무 단순했지.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해본다. 이렇게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그냥 3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1,1에서의 접선이 있다 했는데 1,1이 여기 그러면 곡선 위에 한 점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었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이 직선이 0,0을 지난다는 얘기죠.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 0,0을 지나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바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이 점 사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x값 증가랑 y값 증가량이 1분의 1이니까 여러분 이 접선의 기울기는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 미분해서 이제 미분한 거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x 프라임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 이제 문제 속에서 발견하면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개념 넓히기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개념 넓히기로 한번 볼게요. 개념 넓히기 보셔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자, 이거 위의 점, 이 함수 위의 점, 2, 마이너스 에서의 접선. 이 접선이 P가 아닌 다른 점에서 나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 3차함수 위의 점, 3차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 함수가 그 직선이 또 다른 이 3차 함수에서 또 다른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이 Q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구해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볼게. 여러분 지금 이 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래프는 지금 아직 3차 함수를 정확하게 이제 그릴 필요는 없어. 대충 이제 어떤 이제 2차 함수의 곡선보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3차 함수는 두 번 뽑히는 그래프가 일반적이야. 그냥 이제 왜냐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는 훈련을 아직 안 했으니까 대충 그려놓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3차 함수 위에 점 아무데나 이제 그냥 하나 점을 찍고 여러분 2,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접선이 또 다른 3차 함수 위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점 Q를
찾아라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얘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비율 관계나 막 이런 것도 이제 더 배우게 되면 이런 점도 그냥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계산으로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볼게요.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세우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패턴은 똑같아요. 일단 미분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F'E가 되지. 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F'E는 얼마예요?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에 1 나오면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11x에 플러스 16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직선하고 다시 또 누구랑 만나는 거야? 3차 함수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 3차 함수인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야. 얘랑 연립을 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할 때 1학년 때 배운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온 건데, 여러분 지금 이거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조리적법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조리적법을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 직선하고 이 3차 함수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얼마인 곳에서 만나는 걸 알고 있다. 할 수 있어? 여기서 이미 x가 2인 곳에서 만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얘를 알고 있고 얘를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x가 2인 거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있어? 그러면 이 x가 2인 곳을 이제 글이 되니까 넘겨놓고 이제 생각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12x 여러분 여기 밑에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데, 이제 x가 2로 출발해서 그 조리제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x가 2곳에서 여러분 접하고 있지. 그럼 결론은 이제 이건 중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접하는 점은 이 방정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근을 가지는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인수분해를 했을 때 반드시 x-2의 제곱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은 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가자. 여기에 또 다른 인수 1차는 그냥 어차피 여기 상수가 플러스 I일 거니까 여기 16이 되려면 여기는 x 플러스 4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얘 이제 방정식이 해낸 2랑 얼마인 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Q점 좌표가 x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도함수 활용 파트 이제 적동 활용 이런 데 가면 고1 때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약 고1 때 빈틈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개념이 여러분 곡선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상황을 한번 읽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두 번째 예를 문제로 가서 얘기해 보고요. 일단 138페이지 예제 2번을 가볼까요? 138페이지 예제 2번. 선생님이 사실 이거 수업 준비하는 거를 여기다 그냥 다 적어놨는데, 이따가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 그 쓰면서 들으신 분 있는데 혹시 다 보시면 이거 그냥 뽑아서 줄게. 이따가 받아서 같이. 아무나 안 받을 것 같네. 자, 지금 방송이 이제 촬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유튜브에 계속 이제 부원장님이 업로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본인 수업 들었던 거 다시 본 적 있어? 계속 봐요. 네. 조회수가 엄청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봐도 다른 수업보다 부원장님 수업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실력 정석이라든지 바이블 수업 나누고 준비할 때 가끔 보거든요. 유튜브를 찾아서. 근데 다른 수업, 다른 선생님, 다른 학원 있잖아. 올리시는 선생님의 수업보다 부원장님 수업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팀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본자님이 우리 강사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한번 가보면 저도 이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강사 수업 보기 전에 한 번씩 보고 근데 거기에 나는 강수학 일상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부원장님하고 둘이 있으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 일상들을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걸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이제 출근할 때가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원장님하고 이제 대전에서 이제 같이 넘어가요. 같이 넘어올 때 아침에 넘어오는데 어떤 뒤에서 선생님이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야. 선생님 거의 바늘적으로 한 뭐 시속이 내려가서 150 정도 달리고 있어. 그리고 뒤에서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백밀러로 있어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선생님 바로 이렇게 피했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운전을 좀 잘하고 이제 옆으로 이제 딱 피하고 제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서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부원장님은 상남자 시대에서 저기 따라가자고.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라오는 그 영상 블랙박스 영상들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 진짜 그건 현실판. 진짜 실제로 실제 상황이야. 이제 내가 따라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늘 그 사람 이제 얼굴은 봐야겠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대전부터 세종 들어오는 이 길이가 한 5km 정도 돼요. 근데 엄청나게 이제 길어서 신호 없고 그래서 이제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갔는데 일단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걔가 너무 빨리 가니까 나도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세종까지 거의 다 들어오면 신호가 하나 있어. 신호에서 이제 신호대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차가 이제 거기 서면 내가 그대로 이제 옆에 서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그 차가 이제 내가 따라잡아서 그 차가 거기 서 있더라고. 다시 신호가 되게 됐구나.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부원장님 옆에서 자 바로 옆에 세우시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옆에 바로 세웠어. 그 차가 이제 SUV고 선생님은 승용차였어.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섰는데 이제 선생님이 쫙 바로 세운 다음에 이제 창문이 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제 그 SUV 차량 운전자를 딱 동시에 얼굴 봤는데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진짜로 내리자마자 얼굴이 딱 보였는데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바로 이제 그 차량 창문을 바로 닫은 다음에 바로 이제 출근했습니다. 근데 근데 정말로 살기가 느껴집니다. 얼굴이니까 진짜 그분이 우리를 보진 않았거든. 다행이었어. 아무튼 약간 이거 뭐라 그럴까? 오늘만 사는 사람?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부원장님도 우리 오늘 수업해야 되니까 바로 가시죠.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원장님만 믿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이제 이런 거 이제 사실 따라 붙잡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블랙박스 영상 그대로 이렇게 강수학 일상에 올려주면 그 조회수 이제 한 1만에 가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회수 해외에서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요새 해외에서 많이 보고 있다고 강수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 사람들도 선생님 친구들, 선생님 그 동남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 타고 넘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지금 그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해서 걔네들 유튜브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얘들아,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가보면 자. 쓸고 갈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조합은 y는 x 수직인 접선을 건너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뭐냐면 이 이차함수의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y는 x의 수직인 접방이래. 그러면 이제 수직이라는 조건을 여러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끝난 거야. 아,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고요. 이제 뭘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은 접하는 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접점만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점만 찾으면 되는데 접점이 모르니까 t, ft라는 함수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는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은 미분계수다. 그래서 미분계수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미분계수 값은 2t-3인 거죠. 그래서 t는 얼마?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가 1이니까 결론은 접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 t, ft. 자, t, 1,f. 그러면 f1은 그냥 0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1 지나는 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형태로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얘들아 여기까지가 곡선 위의 점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응용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텐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래서 예제 3번으로 이제 같이 가볼게요. 예제 3번으로 가고 이제 자, 이번에는 원점에서 근 직선을 넣었습니다. 어디에 그었다고 하면 여러분 2차 함수에 그어있습니다. 일단 2차 함수의 상황은 물론 이제 이거 완벽하게 그려낼 필요는 없어요. 뭐 이제 내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할때 시점을 찾으면 완벽하게 그리시는데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 원점에서 이제 그 접선이라는 건 곡선 밖의 점이라는 거지. 그렇죠? 0,0이 일단 중요한 건 0,0이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구분을 해놓고 가니까.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거는 일단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 바로 보이지.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쪽에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꼭 그림으로 이제 해결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판단하는 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패턴으로 간다? 일단 접점이 뭔지 몰라. 그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한다 아니고 이 식을 그대로 작성을 한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을 그냥 대입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접점이 이제 몇 콤마 몇인지 모르니까 t 콤마 여기 이제 이 함수에 되니까 t제곱 -2t 플러스 2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세요. 접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미분하면서 t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거 그냥 미분해 주시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2t -2t t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도 나와 있고 이 지나는 한 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일단 세워야 되나? 이게 귀찮을 수 있는데 일단 그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y 빼기 누구? 예. y 빼기 지나는 한 점 빼주고 기울기 2t 그렇지? 그리고 가로 열고 x-t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임의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세운 거야.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에 뭐야? 이 직선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 직선 중에 하나. 근데 그게 누굴 지난다? 원점에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t 값에 대한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t를 구하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든 접점이든 다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개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 방정식을 해서 근이 나오는 개수에 따라 접점의 개수가 생기는 거겠지. 여기 잘 들어보려.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방정식에 근의 개수에 따라 뭐가 생긴다? 접선의 개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봐봐. 이 근액의 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의 t 값이 되겠지.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러분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애초에 t라는 건 뭐라고 알고 이제 왔어? 접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고 왔잖아. 그렇지?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t라고 가정하고서 내가 여기서 t의 개수를 찾은 게 근액의 수야. 그러면 결국엔 접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가 되죠. 접점의 개수는 곧 접선의 개수랑 똑같은 말이 된다. 그래서 접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킬러 문제를 가면 자 모의고사 내가 지금 고산도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항상 보다 보면 이 접선의 개수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접선 방정식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 접선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약간 이제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를 한번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0,k 자 이런 이제 함수 fx예요. 0,k에서 fx의 그 접선의 개수가 3개일 때 k의 범위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0,k에서 이 fx의 그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뭐 k의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봐봐. 0,k라는 게 이제 y축 개념이니까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이 곡선 밖에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데 이제 이런 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봐봐. 요 점에서 이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뚫고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여튼 이게 육안으로 정확하게 몇 개 그릴 수 있는 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몇 개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일단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한번 하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제 접점의 개수가 됩니다. 이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접점을 가정하게 되면 접점을 t, f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y 빼기 t. t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이니까 이렇게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0,k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0k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k가 되겠어. 그럼 얘가 이제 방정식이 되면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몇 차 방정식일까? 여러분 보면 이제 ft가 지금 몇 차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출발했냐면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ft가 이제 3차식이니까 얘는 2차식이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제 3차식이고 3차 방정식. 그럼 이걸 이제 3차 방정식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3차 방정식의 근이 있잖아. 몇 개까지 가능하죠? 3개까지 가능하죠. 2개도 나올 때가 있고 3차 방정식은 그치? 근이 1개 나올 때도 있죠. 3차 방정식. 그러니까 1학년 때